왜 그들은 유경재단 뭐 소유권 싸움부터 해서 그렇게 많은 칼부림과 그런 대립들을 했는지가 이제 이해돼요. 미세스 최였던 거야. 그렇죠. 입적이 된 거죠. 가족들이 탄원서까지 대통령한테 낼 정도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누나를 빼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그 반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만약입니다. 이건 만약이에요.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 맞고 최순득이도 딸이 맞고요. 근데 최순실이 일과 정윤회의 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정유라랑 A 또 한 분이 있죠. 그리고 최순득이 이 언니의 아들 또 한 명이 있죠. 일단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가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엄마가 다를 경우 네, 이거는 제가 정말 고심 끝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최 씨 일가는요. 최 씨 일가가 주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박근혜가 오히려 최태민과 바로 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영적인 리더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잉태한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의 미래와 그다음에 그들이 영도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곳에서 음지에서 살아왔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들이 양지의 제도적인 틀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완전히 반전에 뒤집어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최순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서원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할 때 서원이란 말은 부처님께 맹세하고 세운 목표라는 겁니다. 그 서원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하고 연결을 진 것도 있는데 제보 메일에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면 여기에서 최태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원이란 이름 내부에 미륵보살. 네, 미륵보살. 이 미륵에게 맹세한 목표가 뭐냐? 네, 최순실이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자기 아버지 미륵에게 부여받은 또는 맹세한 그 목표가 박근혜가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살펴주고 받침해주고 구진일 해주는 역할을 맡은 게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서원으로 바꾼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메일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김종필이나 기타 지금 소문들에 의하면 적어도 박근혜가 2명 정도를 잉태했다면 이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바로 밝혀지기 직전이다 이런 거죠. 예.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최순실의 악인이 아니고 최태민과 박근혜가 악인이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핵심이 박근혜지 박근혜가 불쌍하거나 공주여서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그 패밀리 안에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 이거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1980년대 초에 그때 전두환 들어왔을 때 합동수사본부 만들고 합수부라 그래서 그때 이학봉이 당시 보안사령부 처장이었는데 그때 신동아 인터뷰 나온 내용 하나 읽어드려 볼까요? 그때 이제 그 군부가 최태민을 조사한 건데 지금이랑 아주 비슷하네 생각해보니까 전 관계 재계 전방위 로비, 정부 공기업 정치권 군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그리고 최태민은 기업인을 구국봉사단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이들로부터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입단 찬조비나 삥을 뜯었다는 거지. 월 200만 원의 운영비를 받는 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의 동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해 300만 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재단? 아주 비슷한 약 10년 전인 2007년에 월간조선의 당시 이제 대선 국면에서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자가 묻습니다. 정윤회 씨가 2004년 6월 7일부로 국회의원 박근혜 의원 사무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요. 박근혜 답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성실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당선 후 초창기 입법 보조원으로 돕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둔 분입니다. 정윤회에 대해서는 예. 얘기죠. 다음에 또 질문. 고 최태민 목사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박 후보 자택과 가까운 곳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모여 전에도 살았다는 거예요. 강남에 그쪽에 자택이 어딘지도 지금도 나는 모릅니다. 하하. 언론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거짓말 잘하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네요. 박 후보의 유경재단 이사장 재직 시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이 어린이 회관 내에 근황원 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지금 최순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최순실한테 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짐작 가는 것조차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정직할 것 같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박근혜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거는 뒤집어 보면 박근혜가 악의 축이에요. 예. 모든 게 박근혜가 지금 그 악의 축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예.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임모 씨, 최태민 목사 5번째 부인 임모 씨와 임 씨의 전 남편의 아들인 조모 씨를 영남투자금융 전무와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답입니다. 그분은 당시 이미 70대 할머니이자 평범한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기에 전무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전무로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모 씨가 그런 과적 관계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 박 후보의 현 거주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최태민 목사의 집이 있었는데 후보의 거주지 이전이 최 목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요. 집이 거기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성심껏 답변을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를 생각하니 여간 불유쾌한 게 아닙니다. 일부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유경재단인데 실제로 최태민이 유경재단 엄청 관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다 주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령이하고 지만이를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물론 그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박정희가 물려준 재산을 다 그쪽에 그냥 갖다 바쳐버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유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3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는 박근혜 차명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겠죠. 네.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정치인으로는 공식적으로 뭐 지금 정확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십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최태민이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인을 5명이나 데리고 있는 새끼가 원래 6명 아니야? 그러니까 6명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을 데리고 있고 그의 산하에 자녀들이 수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박근혜를 통해서 이 5가족을 6번째 부인으로 추정돼도 영적인 부인. 그렇게 합시다. 둘이 떡친지를 모르니까 어쨌든 영적인 부인이라고 밝혀진 거니까. 이 양반아, 떡은 영적인 게 돼야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 1부터 첫째 부인, 5째 부인까지 다 자녀들까지 먹이게, 먹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이 스킬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최태민이. 어떻게 박근혜를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독재의 결과로 받은 많은 돈들이 최태민의 산하의 부인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녀들이 호가호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박근혜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곧 최태민과 박근혜의 영적인 결합이 어떤 서온이라는 이름을 개명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 큰 중심으로 박근혜가 서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태민, 최순득은 자기 아버지 최태민이 물려준 영적 지도자로서의 애우를 박근혜가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이후에 밝혀질 최대의 이슈입니다. 저는 다른 지점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아까 사적인 얘기 많이 털었는데 그런 저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요. 특별법 만들어서 부정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몰수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수사관 한 20-30명 갖고 안 되고요. 범국민적 수사단을 꾸려서 시민사회단까지 포함해서 정말 수백 명으로 이거를 전부 다 파헤쳐야 이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인터뷰를 보니까 박근혜 씨 굉장히 거짓말 잘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마 이 박근혜가 거짓말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가 하는 것들은 어쩌면 바보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두 사람의 이익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해외에 관련한 주로 대외 원조, 그러니까 사실상 남한테 이렇게 주듯 하는 돈이잖아요. 뭐 특별한 용처만 있으면은 그냥 거기 불문하고 일종의 기부 금액 같은 건데 거기서 파생하는 금액을 사실상 자기네 사업체가 따오는 방식으로 금액을 취하고요. 물론 기업들한테 삥 뜯은 돈은 보관이 된 상태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K스포츠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그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단순하게 이제 정유라의 매니지먼트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정유라가 항상 운동 선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승마나 경마 같은 말산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지금 어떤 정황도 있거든요. 있죠. 네. 있고 이게 이제 단지 정유라의 선수 생활을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재단을 넘어서서 당장은 진짜 그걸 했을 당장은 거예요. 그거고 저는 정유라의 미래의 발판까지 여기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말 자식 사랑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박근혜 씨는 정유라를 뭐라고 부를까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일종의 신성가족이지 않습니까? 신성가족이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혈육보다 더한 혈육 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유라야 이럴까요? 그건 모르죠. 뭐 유라 씨라고 할지. 정말 우리 역사상 물론 비교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영국 왕실의 마치 어떤 세자? 왕세자? 뭐 공주 이런 사람을 보는 그 정유라를 어느 언론에서는가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독일에서 하는 인터뷰 말고요. 그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유라라는 친구가 요즘 이렇게 뭐 스캔들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류의 질문을 던졌나 봐요. 그랬더니 상관없다. 공주라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친구의 멘탈 상태도 이미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질투 정도로 느끼는 그런 느낌?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자기는 그 뭐랄까요 근본이 다른 뭐 이런 존재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리포트에다가는 뭐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이런 얘기를 쓰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서 어이가 없는 거죠. 미치겠네, 진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살펴주고 받침해주고 구진일 해주는 역할을 맡은 게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서원으로 바꾼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메일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김종필이나 기타 지금 소문들에 의하면 적어도 박근혜가 2명 정도를 잉태했다면 이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바로 밝혀지기 직전이다 이런 거죠. 예. 이게 집안의 그렇죠. 그런데 아이도. 이게 최순실의 악인이 아니고 최태민과 박근혜가 악인이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핵심이 박근혜지 박근혜가 불쌍하거나 공주여서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그 패밀리 안에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 이거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완전히 반전에 뒤집어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최순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서원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할 때 서원이란 말은 부처님께 맹세하고 세운 목표라는 겁니다. 그 서원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하고 연결을 진 것도 있는데 제보 메일에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면 여기에서 최태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원이란 이름 내부에 미륵보살. 네, 미륵보살. 이 미륵에게 맹세한 목표가 뭐냐. 네, 최순실이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자기 아버지 미륵에게 부여받은 또는 맹세한 그 목표가 박근혜가 순조로운데 이 사람들이 엄마가 다를 경우 네, 이거는 제가 정말 고심 끝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최 씨 일가는요. 최 씨 일가가 주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박근혜가 오히려 최태민과 바로 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영적인 리더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잉태한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의 미래와 그다음에 그들이 영도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곳에서 음지에서 살아왔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들이 양지의 제도적인 틀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유지할 1980년대 초에 그때 전두환 들어왔을 때 합동수사본부 만들고 합수부라 그래서 그때 이학봉이 당시 보안사령부 처장이었는데 그때 신동아 인터뷰 나온 내용 하나 읽어드려 볼까요? 그때 이제 그 군부가 최태민을 조사한 건데 지금이랑 아주 비슷하네 생각해보니까. 전 관계 재계 전방위 로비, 정부 공기업 정치권 군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그리고 최태민은 기업인을 구국봉사단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이들로부터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입단 찬조비나 삥을 뜯었다는 거지. 월 200만 원의 운영비를 받는 식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의 동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해 300만 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재단? 맞죠? 아주 비슷한 약 10년 전인 2007년에 월간조선의 당시 이제 대선 국면에서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들은 유경재단 뭐 소유권 싸움부터 해서 그렇게 많은 칼부림과 그런 대립들을 했는지가 이제 이해돼요. 미세스 최였던 거야. 그렇죠. 입적이 된 거지, 그쪽으로. 가족들이 탄원서까지 대통령한테 낼 정도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누나를 빼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그 반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만약입니다. 이건 만약이에요.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 맞고 최순득이도 딸이 맞고요. 근데 최순실과 정윤회의 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정유라랑 A 또 한 분이 있죠. 그리고 최순득이 이 언니의 아들 또 한 명이 있죠. 일단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가 보여지는